오늘 읽어드릴 책은 밀도입니다. 40년을 꽉 채워 일하고 퇴직한 한 남성의 이야기예요. 그가 그리워한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가 진짜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성태가 퇴직한 건 지난해 늦가을이었다. 인사팀 직원이 꽃다발을 들고 왔고 부서 사람들이 케이크 초에 불을 붙였다. 누군가 준비해온 영상에는 그의 40년 인생이 짧은 사진들로 지나갔다. 신입대 사진, 과장 진급식 사진, 팀 회식 사진. 박수가 쏟아졌고 성태는 웃었다. 잘 웃었다. 눈물도 조금 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몸이 먼저 알아챘다.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다. 습관이었다. 40년이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아서 깬 것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오늘은 안 가도 된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좋았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아침 8시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이불 위에 앉아 멍하니 빛을 바라봤다. 좋은 거 맞다. 이렇게 산 게 맞다 싶었다. 그게 사흘쯤 지속되었다. 넷째 날부터 무언가 이상했다. 일어나도 갈 데가 없었다. 밥을 먹으며 TV를 켜도 뭘 봐야 할지 몰라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다 껐다. 산책을 나갔는데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빙 돌다 들어왔다. 시간이 넘쳤다. 하루가 길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동네 벚나무에 꽃이 피고 아파트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한꺼번에 터졌다. 사람들이 꽃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꽃을 보여줬다. 아이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성태는 생각했다. 아, 봄이 이렇게 긴 계절이었나? 직장을 다닐 때는 봄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봄을 볼 틈이 없었다. 4월이면 연간 결산이 끝나고 새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시기였다. 꽃이 피었다는 걸 달력 보고 알았다. 벚꽃 구경은 항상 다음 해로 미뤄졌으나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봄이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성태는 공원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다. 예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예쁨이 어딘가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꽃을 보는 눈은 있는데 꽃을 받아낼 마음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았다. 좋은 게 눈앞에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그 이상한 공백. 혹시 이런 기억 여러분께도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그 낯선 기분. 성태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차려 먹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낮잠에서 깨니 오후 3시였다. 3시간을 잔 것이었다. 그게 퇴직 후 첫 번째 봄날의 기억이었다. 그해 4월은 참 바빴다. 성태가 42살 때였다. 당시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였고 팀원은 6명인데 할 일은 15명 분이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내 순옥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서류를 봤다. 자리가 없어 서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보고서 페이지를 넘겼다. 역이 몇 개가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내릴 역을 거의 놓칠 뻔한 날도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두세 명은 나와 있었다. 자리에 앉으면 커피 한 잔, 전화 두 통, 이메일 15개. 그게 출근 후 첫 1시간이었다. 오전이 지나면 점심이었다. 너무 바빠서 자리에서 10분 만에 먹은 날도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대부분 퇴근하지 못했다. 밤 9시에서 10시는 기본이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달했던 2달은 자정을 종종 넘기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순옥은 자고 있었다. 냉장고에 싸놓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샤워하고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똑같은 하루였다. 주말도 비슷했다. 토요일엔 오전에만 회사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후까지 있었던 날도 있었다. 일요일엔 집에서 노트북을 폈다. 딸 지연이 초등학생 때였는데 어깨에 올라타며 아빠 놀자 하면 조금만 있다가 하고는 잊어버린 날도 여러 번이었다. 사실 잊어버렸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았다. 그게 20년쯤 됐다. 지금 소파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리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아리다. 힘들었다. 분명히 힘들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던 밤도 있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감기에 걸려도 약으로 대충 때우고 출근을 했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았다. 하루를 빠지면 그 하루만큼 누군가가 앞서가는 것 같았다. 휴가를 내면 눈치가 보였고 눈치가 보여서 내지 않으면 몸이 먼저 알았다. 그게 20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시절이 그리운가? 성태는 한참을 생각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다 결국 껐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창을 타고 거실까지 들어오고 있었다. 사실 그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정확히는 그 시절의 어떤 감각이 그리운 걸 수도 있다는 것을. 바빴던 그 시절에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숨이 가팠고 매일이 빠듯했고 열정으로 몸이 달궈졌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었고 내가 여기 없으면 뭔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감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아내 이순옥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부엌에서 국을 끓였다. 그러고 나서 거실을 쓸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베란다 창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 모든 행동에는 조용하고 질서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연습해온 동선처럼 자연스러웠다. 성태는 그걸 처음 봤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의 아침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순옥은 자신만의 아침을 살고 있었다. 그게 묘하게 낯설었다. 같은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나 이따 장 보러 나가. 응? 같이 갈래? 성태가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순옥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어색하고 혼자 있으면 공허했다.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다. 그 40년 동안 성태가 집에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저녁 늦게 들어와서 자고 새벽에 나갔다. 주말엔 피곤해서 잠을 잤다. 가족여행은 1년에 한두 번이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간 게 몇 번인지 손에 꼽았다. 순옥은 그 시간을 혼자 살아온 것이다.
지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시장을 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지연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아파트 반상회도 나가고 성태가 없는 자리를 순옥이 채우며 살아온 것이다. 성태는 그 삶을 본 적이 없었다. 결과만 받아왔다. 차려진 밥, 세탁된 옷, 청소된 집. 성태는 그제야 집안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거실 한쪽에 화분이 6개 있었다. 언제 저렇게 많아졌지? 베란다 한켠에 순옥의 재봉틀이 있었다. 순옥이 바느질을 하는지 몰랐다. 부엌 서랍을 열어보니 메모지가 가득했다. 장볼 것들, 전화해야 할 곳들, 기억해야 할 날짜들, 세밀하고 빼곡했다. 이 집은 누군가가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성태가 모르는 사이에, 성태가 없는 시간에. 이 집은 순옥의 집이었다. 성태는 그 집에 손님처럼 얹혀 살았던 것일 수도 있었다. 저녁에 순옥이 밥을 차렸다. 성태가 수저를 들다 뜬금없이 물었다. 나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순옥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잠깐 성태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불편하지 않아. 그냥 아직 어색해. 그 말이 위로가 됐다. 그리고 또 조금 아팠다. 솔직한 말이 때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공원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흰머리에 체격이 작은 노인이었다. 항상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성태도 매일 공원에 나왔지만 그냥 걷다 돌아왔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아서 나오는 것이었다. 열흘쯤 됐을 무렵 그 벤치 근처를 지나가는데 노인이 손을 들었다. 저기, 거기 앉아도 됩니다. 나는 이쪽 끝에 있으니까. 성태가 반대편 끝에 앉았다. 노인은 이어폰을 꽂고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뭘 듣고 계세요? 듣는 게 아니고 녹음하는 거예요. 새소리. 매일 와서 녹음해요. 성태가 멈칫했다. 노인의 이름은 최병수였다. 78살. 퇴직한 지 16해. 이 공원에 나온 지는 5년이 됐다고 했다. 처음에 이 공원에 왔을 때 저도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바람이나 쐬자 싶어서 나왔는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바로 옆 나뭇가지에 앉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예쁜 소리던지. 그 소리가 다음 날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날은 그 새가 없었어요. 다른 새가 있었는데 소리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번엔 녹음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성태가 물었다. 그걸로 뭘 하세요? 병수가 웃었다. 뭘 하긴요. 그냥 모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들어요. 4월의 새소리랑 7월의 새소리랑 또 11월의 새소리가 다 달라요. 같은 가지인데 계절마다 앉는 새가 달라요. 그게 신기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성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뭔가 중요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느낌이었다. 행복하세요? 물어놓고 스스로 놀랐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처음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묻기엔 과한 질문이었다. 병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올 이유는 생겼어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기 올 이유. 성태는 그 말을 집에 가져갔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한참을 맴돌았다. 오늘 여기 올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단순한 건데 지금 성태에게는 없었다. 공원에 나오는 이유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없었다. 뭔가 기다리는 그 이유가 없었다. 있어야 할 이유가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었다. 다음 날도 공원에 나갔다. 병수 노인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성태가 자연스럽게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인사를 하고 나란히 앉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걸 성태는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다. 말없이 옆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저 어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무슨 말이요? 올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하고 얼마나 됐어요? 반년쯤이요. 힘들죠, 처음엔. 성태가 쓴웃음을 지었다. 힘들다기보단 허전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딘가 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병수가 녹음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첫 해에는 내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내 이름 앞에 직함이 붙었잖아요. 부장 최병수. 그게 사라지니까 나는 그냥 최병수인데 그 최병수가 뭐라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지를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게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새소리 녹음이라니. 근데 이걸 하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소리가 들릴까? 어제랑 뭐가 다를까? 그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그 기대가 오늘을 채워줬고요. 성태는 잠시 조용히 있다 말했다. 저는요, 바빴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이상하죠? 그때는 힘들어서 죽겠다 했는데. 병수가 방긋 웃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각이 그리운 거잖아요. 성태가 멈칫했다. 살아있다는 그 감각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야 뭔가가 돌아간다는, 내가 필요하다는 그 감각. 그게 삶의 밀도라는 거예요. 바빠야만 그 밀도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밀도. 성태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밀도는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다는 느낌. 그게 밀도예요. 새소리를 녹음하면서 나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고 내 안에 남는다는 걸 느껴요. 그 느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순간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다. 두 사람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아도 돼요. 오늘 여기 새 한 마리 왔다. 어제랑 소리가 다르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채워져요. 성태는 그날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봤다. 벤치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시계를 보지 않고 다음에 뭘 해야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다. 봄 하늘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저렇게 깊은 파란색인지 몰랐다. 42년 동안 봄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성태는 매일 공원에 나갔다. 병수 노인과 나란히 앉았다.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다. 병수는 새소리를 녹음했고 성태는 처음엔 그냥 하늘을 보거나 꽃잎이 지는 걸 보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태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적고 싶은 게 하나 생겼던 것이다. 오늘 바람이 어제보다 따뜻하다. 그걸 적었다. 별것은 아니었다. 그냥 오늘 느낀 것이었다. 근데 적고 나니 오늘이 기록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그 감각. 며칠이 지났고 메모는 쌓였다. 4월 17일 공원 입구에 목련꽃이 다졌다. 개나리는 아직 한쪽이 남아있다. 병수 어르신이 오늘은 직박구리 소리 2개를 녹음했다고 한다. 4월 20일 벚꽃이 다지고 초록잎이 나왔다. 벚꽃이 지면 나무가 허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초록잎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 꽃이 지는 게 끝이 아니었다. 4월 22일 공원 고양이가 처음으로 가까이 왔다. 밥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왔다. 발끝에서 손냄새를 맡더니 가버렸다. 이름을 붙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성태의 새로운 하루들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이 밥을 차리며 물었다. 당신 요즘 매일 공원 가네? 거기 알게 된 어르신이 있어. 좋은 분이야? 성태가 잠깐 생각했다.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준 분이셔. 순옥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성태를 봤다. 무슨 말? 오늘 여기 올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순옥이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성태는 좋았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고 잘됐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웃는 방식이었다. 그날 밤 성태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4월 어느 날 아내가 이쁘게 웃었다. 아내가 웃는 걸 오늘 처음 제대로 봤다. 눈 옆에 주름이 생겼다. 예쁘다. 그 메모를 적고 나서 성태는 오래 생각했다. 바빴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리운 건 그게 아니었다. 바빠서 그리웠던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리웠던 것이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었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뭔가가 된다는 그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은 바쁠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었다. 봄 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생겼다. 병수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오늘 공원에서 본 것들을 메모장에 적을 때도, 그리고 아내가 웃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봤을 때도. 밀도는 크기가 아니라고 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다는 느낌. 그게 밀도였다. 봄이 조금씩 성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직도 하루가 가끔씩은 너무나 길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공원에 나갈 이유도 생겼고 병수 노인이 오늘은 어떤 소리를 녹음했는지 들을 이유가 생겼다. 메모장에 이 오늘을 적을 이유가 생긴 거다. 작아도 됐다. 오늘 것이면 됐다. 성태는 내일 아침에도 공원에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공원 고양이 이름을 뭘로 할지 고민하며 잠이 들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빴던 그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면 어쩌면 그 바쁨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던 그 감각이 그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봄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오늘 바람이 따뜻하다는 걸 적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 걸 제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까운 분께 카카오톡으로 살짝 전해주세요. 선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